국정원 실세 중의 실세, 기조실장 이명락이 국회에 출석합니다. 작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국정원 요원들이 특활비로 개인 별장을 사는 초대형 비리가 터졌기 때문인데요. 특활비로 별장 사고, 차 사고, 이건 뭐 아주 이에 야당 대표 양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를 공개하라 압박하는데 영수 처리된 액수 말해보세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영수 처리할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자 이명락은 양호원 의원님, 할 말씀 해봐요. 4년 전 아드님께서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 봉사를 갔다가 반군 세력에 납치되었을 때 대외 협상 브로커가 어떤 활약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정원만 알고 있는 양 의원의 개인사를 까버리고 특수활동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 의원의 말문이 막힌 사이 대외 협상 브로커에게 영수증을 요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묘한 비틀기와 이거 인신공격이에요. 지금 손주를 못 보셨을 겁니다. 지리는 말발로 저희 국정원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기 위한 이중삼중의 크로스체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를 가스라이팅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명락은 무사히 공청회를 빠져나오고 때마침 코드네임 612로부터 정체불명의 메시지가 도착하는데 대체 이명락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때는 1988년 경찰대 간부 후보생 1순위 엘리트 석규가 누군가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석규! 이어서 다짜고짜 도시락을 받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도시락 좀 받아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새까만 봉고차에서 사내들이 튀어나와 석규를 기습하는데 특공무소의 엘리트인 석규는 바로 반격해버리죠. 하지만 사내들은 끝까지 석규를 놓아주지 않고 결국 각성해버린 석규에게 싹쓸이 당하는데요. 이때 석규의 머리에 여기까지.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감촉이 느껴집니다. 이석규, 천천히 돌아. 사실 이것은 대한민국 안기부위원 이석규! 경찰대 엘리트 석규를 스카우트하기 위한 이명락의 테스트였고 그날 이후 석규는 안기부의 최정예 요원이 되죠. 수고했다. 최우수 의원 처음인가? 세 번째입니다! 야, 박수. 그러던 어느 날 너 얘 누군지 알지? 석규는 한 가지 중요 임무를 맡게 되는데 김태열이 전대협 의장 김태열이요? 이 빨갱이 새끼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냐 지금. 바로 전대협 의장 김태열을 잡는 것이었어요. 제가 잡을게요. 이에 석규는 새로운 이름으로 신분 세탁을 하고 한정현? 네 새 신분. 태열을 잡기 위해 그 정현 씨 그 부모님 기억나요? 가정폭력의 피해자이자 엄마는 어렴풋이 얼굴이 기억이 나는데 아빠는 괴물처럼 술 취해서 들어와 깽판 놓고 4살 때 부모에게 버려진 그러다 눈 오던 어느 날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집을 나왔어요. 안타까운 사연의 고아 한정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오케이. 야 눈물 난다. 어? 그리고 태열을 잡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저는 결론났어요. 그의 최측근 연수에게 접근하는 것이었죠. 이 편지는 양계원이 지난 6월 11일 어머님께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연수는 무려 20살 때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천재였어요. 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지금 사실관계가 아닌 추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 있습니다, 재판장님. 재판이 너무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게 세네. 저 설치되는 새파란 변호사가 최은수야. 저 친구가 김태열이 뒤를 봐준다는 얘기가 있어. 이에 석규는 연수의 뒤를 밟고 저기 있네요. 왼쪽 세 번째. 태열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수에게 접근합니다. 진짜 시끄럽다. 시끄러워. 그러나 석규는 대체 무슨 생각인지 연수에게 괜히 시비를 걸죠. 야, 시끄러우니까 좀 닥치라고. 뭐야? 이에 연수는 석규에게 호감을 갖기는커녕 석규를 혐오하게 되는데 정경 아저씨. 저 데모 안 했어요. 헌법을 준수하라! 닥쳐라 좀 시끄럽다고. 아이씨, 네가 더 시끄러워! 이걸 그냥 그만해! 하지만 석규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으니 아 누구야? 지금 누구 하나 찾냐? 어? 사실 이것은 탈출을 위한 어그로였던 겁니다. 나가라고 얼른! 잠깐만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연수 일행의 탈출을 도운 석규는 다 같이 움직이는 무리야. 내가
다른 쪽으로 유인을 할게요. 저 이름이 뭐예요? 저 최연수라고 해요. 한정현이에요, 한정현. 한정일 씨 조심해요. 연수에게 가요서. 단단히 눈도장을 찍게 되죠. 그런데 얼마 후 때리지 마라! 죽이지 마라! 신출기물하던 태열이 드디어 석규의 눈앞에 나타나고 겁먹지 마라! 여기 김태열 떴어요. 석규는 태열의 위치를 곧장 보고하는데요. 체포에 들어갈 테니까 너 기다리면서 가만히 그냥 무조건 동태 파악만 하고 있어. 시간 없어요. 일단 따라붙습니다. 이어서 태열을 미행하기 시작하는 석규. 그러나 이때 하필 전대엽 패거리가 나타납니다. 너 뭐야? 전대엽 패거리는 수상한 석규를 집단 다구리 까기 시작하는데 한정일 씨. 때마침 지나가던 연수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도현 씨 괜찮아요? 이 자식 알아? 이렇게 연수는 석규에게 빚을 갚게 되죠. 제 친구예요. 가요. 비켜요. 그날 진짜 고마웠어요. 집에 잘 들어갔어요? 덕분에. 하지만 그 순간 석규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하는데 몇 살인데요? 석규가 미끼에 불과한 연수에게 진심으로 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연수야. 저 가봐야겠네. 그럼 끝나고 같이 짜장면 먹을래요? 급기야 둘은 애프터까지 잡게 되고 바쁘면 뭐. 토요일 정문에서 봐요. 석규는 점점 더 임무가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 연수를 대하게 됩니다. 난 이해가 안 되네. 내가 사법시험 패스했으면 판검사가 되든가 변호사가 됐으면 돈을 많이 벌든가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살아요? 아프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정의로운 신념으로 똘똘 뭉친 연수 앞에서 그래도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럼 나랑 충무는 왜 도와줬어요? 석규는 괜시리 작아지는 기분을 느끼죠. 정현 씨도 나랑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석규는 안기부의 개에 불과한 자신의 삶에 회의감을 느끼고 나 같은 게 무슨. 그날 정현 씨 아니었으면 나 변호사 자격 뺏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왜 그런데 나가서 잡히고 그래요. 나는 그냥 황정호 씨처럼 억울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게 그게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결국 석규는 난생 처음으로 진짜 나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석규는 해서는 안 될 짓까지 저질러 버리는데 너 돌았냐? 바로 태열의 도주를 도와준 것이었죠. 김태열이 잡혔으니까 망정이지. 너 어떻게 이 자식아 네가 죄송합니다. 연애? 그래. 네가 아무리 최연수한테 미쳤다고 해도 어떻게 회사를 배신해 이 자식아! 팀원들 다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 새끼야! 가 이 새끼야. 그리고 더 이상 안기부의 도구로 살 수 없었던 석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옷을 벗기로 결심합니다. 너 뭐하냐? 왜 다 포기하시게? 그 최연수 때문에 네 인생, 네 일, 뭐 네 미래 뭐 일따위 뭐 다 포기하신다고? 이는 사랑하는 연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 사람한테 미안한 짓 더는 못하겠습니다. 너 이딴 식으로 회사 배신 때리고 나간 놈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죽이든 어쩌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야, 석규야! 석규야! 이렇게 석규는 안기부 최정의 요원 이석규로서의 삶을 모두 묻어두고 일단 좀 맞자. 이제부터는 진짜 한정연이 되어 연수의 옆에서 살아가기로 합니다. 지난날은 모두 잊고 착실한 가정주부이자 두 아이의 아빠로 살아가고 있는 청연. 한승미, 얼른 일어나. 한편 연수는 나 아직 못 먹을 것 같아. 여전히 물불안가리고 정의의 이름으로 들이받는 인권 변호사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람을 30년을 그냥 감옥에 가다 놓고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형집행정주도 안 해주고 진짜 다들 정말 확 그냥. 최연수? 연수는 현재 승소율 0.1% 황정호 사건에 매달리고 있었는데요. 댓글들 나 왜 이래? 왜? 정우 삼촌이 대학생 때 친구 죽인 살인자라고 떠드는 사람들 엄청 많아. 그래서 엄마가 삼촌 누명 바꿔드리려고 밥도 못 먹고 뛰어다니는 거야. 갔다 올게. 승구야, 엄마 갔다 올게. 운동권 학생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복역 중인 정우는 설상가상으로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황정우 씨 괜찮아요? 길어야 석 달. 끝내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내지 못한 채 감옥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괜찮아? 가자. 나 준비 다 됐어. 법원은 다음에 가자, 형. 아니, 오늘 갈 거야. 내가 가서 대신 잘 듣고 올게. 여기 있어, 오늘은. 같이 가.
그러나 이때 네, 최현수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리는데 또 연기라뇨. 정우의 재심이 또다시 무기한 연기되어 버린 거예요. 황정우 씨가 그냥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 달이요?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하지만 정우는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이 재심 빌렸구나. 한 달. 평생 기다렸는데 한 달도 못 버티겠냐. 애써 아무렇지 않게 웃어 보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포기하지 않고 믿어준 것만 해도 고마워. 그런데 방금 대법원에서 재심 인용 결정을 연기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수는 기약 없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재판에 29년 동안 이 사건에 매달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황정우 씨가 희생양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희생양이요? 91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대학생이 경찰의 진압봉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와 검찰을 사주해서 황정우 씨에게 친구를 죽였다는 살인 누명을 씌워 희생양으로 만든 겁니다. 결국 근거 있습니까? 연수는 사법부에 전쟁을 선포하는데 대법원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이번 재심을 미루고 심지어 황정우 씨가 치료도 못 받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이번 재심도 형 집행 정지도 다 그들이 막고 있다고 봅니다. 그 발언 책임지시는 겁니까? 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의 이 한마디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는데요. 91년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특정 인물들을 상대로 폭탄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최현수 변호사에게 지목된 주요 고위급 인사들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권력층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연수.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해요? 아무리 화가 나고 답답해도 당신들은 독재 정권을 개요라고 하면서 막 들이받아본다는 것이. 안녕하세요. 하지만 연수는 그저 의연할 뿐입니다. 대체 어쩌자고 그러셨습니까? 당장 고소 고발이 그냥 물밀듯이 들이닥칠 것인데 그럴까요? 도대체 겁이 없어 그냥 직진이야. 그러나 며칠 후 네, 최현수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변호사님, 검찰인데요. 네, 최현수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수의 폭탄 발언 효과인지 정우에게 형 집행정지가 떨어진 거예요. 황정우 씨 형 집행정지 떨어졌어요. 댕겨오세요. 마침내 정우는 병원으로 이송되고 이곳에서 연수는 뜻밖의 인물을 마주치는데요. 최 변호사. 그건 바로 강충모. 대학 동기이자 현 청와대 민정수석 강충모였습니다. 축하해, 민정수석 된 거. 아이고야 참 빨리도 한다 그 축하. 근데 여긴 어떻게 온 거야? 황정호 씨도 뵐 겸. 그래? 현수야. 잠깐만. 그런데 충무가 연수를 찾아온 이유는 부탁할 게 좀 있어서. 부탁? 최현수 변호사님. 공수처장 후보로 내정되셨습니다. 연수에게 공수처장직을 제안하기 위해서였어요. 뭐라고? 공수처장 맡아달라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고 권력의 핵심을 들쑤셔야 하는 공수처장의 자리는 그 부담스러운 자리를 누가 할까 궁금했었어. 불도저 연수에게 제격이었죠. 근데 왜 날? 자격은 네 스스로 얻은 거야. VIP께서 최현수 변호사가 이 일의 최고 적임자라고 생각하셔.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겸직 금지가 걸리겠지. 황정호 씨 재심 당장 내려놓기 힘든 거 알아. 공수처장이 되면 정우의 재판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초대 공수처장이야. 대한민국이 다시는 황정호 씨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로 가는데 큰 힘이 될 거야. 이에 연수는 대의와 신념 사이에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연수야, 이런 연수의 갈등을 정우가 알아채고 네가 공수처장 했으면 좋겠다. 정우는 연수에게 이제 자신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달라 진심으로 부탁하죠. 이제 나 같은 놈 뒤치다거리 그만하고 나 같은 놈이 안 생기는 세상 만들어줘. 이에 연수는 할게. 진짜? 대한민국 최초의 공수처장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열심히 할게. 야, 좋았어. 최현수를 위하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약칭 공수처의 설치가 최근 결정됐습니다. 이에 충무가 공수처의 설립을 대대적으로 공표하고 이번에 설립이 결정된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지방자치단체장, 검사 등과 그 친인척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하는 기구입니다. 이때 공수처의 살벌한 포스를 뿜어대며 이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공수처장 후보는 바로 부패한 권력의 정점 이명락이었죠. 현재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좁혀가고 있다는 말씀까지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형락은 거슬리는 연수를 당장 치워버리기로 합니다. 한편 정연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는데 이 남자의 이름은 도영걸. 오랜만이다, 이석규. 안기부 시절 석규의 라이벌이자 형락의 사냥개였어요. 아이, 뺀질이 새끼. 마누라 잘 잡아서 인생 업그레이드 되더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에이, 섭섭하네. 여전히 넌 우리 사람이라고 하더라. 헛소리 하지 마. 끝난 지가 언젠데. 근데 왜 계속 한정현으로 살고 있어? 복귀하란다. 영걸은 다짜고짜 정연에게 복귀를 명하고 네 임무는 이 사람을 막는 거야. 이어서 정연에게 끔찍한 임무를 내리는데요. 그건 바로 사랑하는 아내 연수의 앞길을 막으라는 것이었죠. 너 뭐야 이거? 잘 들어. 최현수는 공수처장이 돼서는 절대 안 돼. 이제 와서 날 보고 뭘 어쩌라는 거야? 네 집구석 박살나기 싫으면 무조건 막아. 이렇게 정연이 국가 권력급 협박을 받는 사이 변호사님이신가요? 연수는 수상쩍은 사건을 맡게 되는데 남편이 변호사님을 찾아가라고 해서요. 이 의뢰인은 남편 차민호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상태였어요. 경찰에선 그냥 살이래요.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차민호요. 직업은요? 대양투자신탁이라고.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일사천리로 진행된 수사에 사건은 이미 종결되어 버린 상황. 번개탄 피워놓고 전형적인 살이라고. 그래서 부검도 없이 바로 화장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음성 메시지가 하나 와 있던데 이게 남편이 보낸 거더라고요. 차민호가 죽기 전 남긴 음성 메시지에는 정이야, 난데 두려움에 잠식된 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꼭 연수를 찾아가라는 말이 담겨 있었죠. 경찰이나 회사 말고 황정호 사건 맡고 있는 최현수 변호사를 찾아가서 사건 의뢰해주고 최현수 변호사가 다 밝혀줄 거야. 잘 부탁한다. 이에 연수는 당장 경찰서로 쳐들어갑니다. 저 구반장님 맞으시죠? 어떻게 오셨어요? 차민호 씨 사건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사건은 종결됐는데 왜 그러세요? 사건 파일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경찰들은 왜인지 소극적인 태도만 보이고 맞죠? 우리가 다 확인했다니까. 근데 이거 렌트한 거네요? 이 차 지금 어디 있나요? 이때 그 차 여기 없어요. 연수의 귀에 솔깃한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 사건 종결됐다고 렌터카 회사에서 폐차장으로 끌고 갔어요. 사실 강력계의 정영사 또한 차민호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있던 거예요. 명성 폐차장이요. 고마워요 형사님. 그리하여 연수는 당장 명성 폐차장으로 향하고 사건 종결 안 한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네. 하지만 연수는 결국 차민호의 차를 찾지 못해요. 벌써 폐차됐다고요? 차민호 씨 핸드폰은? 싹 밀어버렸어요. 완전 새 폰이에요, 새 폰. 이 사건은 파헤칠수록 점점 이상한 점만 드러나는데요. 차민호 씨는 뭔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핸드폰에 아무것도 안 남기려고 했을까요? 그 렌트카 그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봤더만 개인한테는 렌트를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에? 이에 연수는 수상한 렌트카 회사를 의심하게 되죠. 같은 시각 7천억 원이 넘는 깜깜이 예산이 특활비를 쓰고 있다는 얘긴데 영수 처리된 액수 말해보세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영수 처리할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국회가 형락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특활비로 별장 사고, 차 사고, 이건 뭐 아주 쌈짓돈이잖아요.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린 형락은 일부 개인의 일탈에 대해선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어물전을 고양이한테 맡길 수 없으니까 특활비, 투명화법이 필요하다는 거요. 어떻게 해서든 연수가 공수처장의 자리에 앉는 것을 무산시키리라 다짐합니다. 만약 불도저 연수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형락의 앞길은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죠. 이에 형락은 영거를 호출하고 최연소 안 한다며. 주십시오, 시장님. 손짓 하나만으로 영거를 지르게 만들더니 아직 공수처장 된 거 아니잖아. 봐봐.
또 팀장. 영걸에게 예.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데 거기다 사인해. 예. 그건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연수를 치워버리느냐 아니면 백수가 되느냐였습니다. 시장님. 빨리 하고 가서 일해. 예. 이에 개빡친 영걸은 당장 정연을 조지러 가는데요. 약이 오를 대로 바짝 오른 영걸은 당장이라도 정연을 죽일 기세였어요. 그랬지 내가. 이어서 영걸이 살벌한 경고를 날리는데 니들은 다 뒤졌어 이 새끼야. 이에 정연이 불길함을 느끼는 사이 아니나 다를까 정연의 가족을 향한 사악한 음모가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난데없이 기자들이 정연의 아들 승구를 물어뜯기 시작한 거예요. 5년 전 한성우 씨 묻지마 폭행 사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두개골이 함몰되고 뇌진탕이 오는 등 부상이 심각했었는데 집행유예를 받았지 않습니까? 사실 몇 년 전 승구는 묻지마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몰렸었고 어머니가 공수처장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알게 된 기자들이 공수처장 후보인 연수의 약점으로 승구를 물고 늘어지게 된 거죠. 게다가 인권 변호사인 최연수 변호사의 내로남불 그 자체였던 거죠. 당시 피해자까지 등판해서 연수를 흠집내기 시작하는데 그 최현수 변호사님은 어차피 자기 아들은 초범이고 정신미약이라 공탁중 걸면 집행유예 받고 끝이니까 법대로 하라면서 가버렸어요. 공수처장 뭐 그런 자리에 오른다는 게. 이 순간 정연은 본능적으로 직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연수를 끌어내리기 위한 국정원의 계략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에 정연은 곧바로 영걸을 참교육하러 가는데 네가 여기 어쩐 일이냐? 미친 새끼가. 난 연수 안 막아. 연수 막으라는 네 윗대가리 막는 게 더 빠를 거야. 새끼가. 우리 가족도 건드리면 그때 넌 죽는다. 거기서 이 새끼야. 감히 자신의 가족들을 건드린 대가로 영걸에게 제대로 쓴맛을 보여주는 정연. 그러자 영걸은 정연에 대한 열등감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나한텐 언제든 와. 언제든. 하지만 영걸은 정연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죠. 이 새끼야. 그런데 다음날 연수의 앞으로 의문의 편지가 도착하는데요. 이 편지의 발신자는 바로 죽은 차민호였습니다. 그러나 하필 이때 연수는 공수처장 후보 자격으로 청와대에 가야 했고 정현 씨. 여기 집으로 편지가 더 와 있어. 발신인이 차민호라는 사람이야. 차민. 그거 열어볼래? 충무로역 A-3번. 이에 정연이 연수 대신 편지에 적혀있는 주소지 충무로역에 가기로 합니다. 급하면 내가 대신 가줄까? 그래 줄래? 충무로역 락커 안에서 정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서류 봉투였어요. 이에 정연은 뭐라 설명 못할 기시감을 느끼며 봉투 안을 확인해 보는데 이 안에는 알 수 없는 계좌들과 안기부 요원들의 신분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낯이 익은 얼굴이 정연의 눈에 들어오는데 그건 바로 과거 자신의 신분증이었죠. 이게 왜 여기? 이에 정연은 이석규 고객님, 계좌조회 기간 얼마나 해드릴까요? 서둘러 계좌의 거래 내역을 조회해 보는데요. 잠시만요. 이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감춰져 있었으니 버려진 석규의 계좌에서 수년에 걸쳐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 거래되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형락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비자금이자 검은 돈이었어요. 209억 3천만 원. 그러나 이때 팀장님! 국정원 전산망에 정연이 발각되고 이석규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어? 곧이어 이 사실을 형락이 알게 되는데 이에 극대노한 형락은 당장 영걸을 호출합니다. 사진 속의 남자가 35분 전에 계좌에 접근했습니다. 이석규입니다. 최연수 남편이요. 이석규도 최연수도 제가 맡겠습니다. 이렇게 정연은 국정원 전체의 타겟이 되고 말아요. 한편 차민호의 죽음이 화수분 사업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신한 정연은 차민호 사건을 자세히 파헤치기 시작하고 이어서 차민호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저수지로 향하는데 지륵같이 어두운 숲 너머에서
정체불명의 여자가 조용히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빠가 왜 살을 내? 오빠가 왜 살을 내? 이 여자의 정체는 과거 정현과 함께 안기부 언더커버 요원으로 활동했던 고윤주였어요. 이에 정현은 윤주의 뒤를 밟기 시작하는데 굽이진 골목시장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윤주. 하지만 순식간에 윤주가 모습을 감추고 결국 정현은 윤주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왜 따라와 변태 새끼야? 마음에 들면 말로 하지. 윤주가 정현에게 달려들고 둘은 치열한 육탄전을 이어가는데 내 말 좀 들어봐. 위기의 순간 고윤주 맞지? 윤주가 이석규? 겨우 정현을 알아봅니다. 오랜만이다. 그러나 안기부 최정의 요원이었던 윤주는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왜 씨? 갚아준다고. PC방 푼돈 그거 갖고 누가 떼먹는다고 지랄이야. 지금은 너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그 전화기 아주 대가리에 박아버린다 너. 밀린 PC방비도 못 낼 만큼 개차반이 되어 있었어요. 너도 꺼져. 고윤주, 니들이 대체 누군데? 이때 저거 언니 쫄다구니? 정현에게 의문의 미행이 따라붙고 그 사이 윤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죠. 한편 연수는 승구 문제로 인해 궁지에 몰려 있었는데요. 오늘 최 변호사님을 모신 이유 아시죠? 승구 일이라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 재판에 최 변호사님이 개입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개입이라니요? 결국 연수의 공수처장 후보자 자리는 위태로워지고 인사 검증까지 다 끝난 마당에 터진 일이니까 지금 확인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당황스럽지만 어떻게든 해명이 돼야 최 후보가 공수처장 되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내일 발표될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같은 시각 첫 기사가 나간 후로 최연수에게 부정적인 후속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형락은 연수에 대한 비판 여론에 수단 방법 따지지 않고 나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겠습니다.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5년 전 묻지마 폭행 논란의 주인공인 공수처장 후보 최연수 변호사의 아들 한모 씨의 결국 승구의 폭행 사건 당시 영상까지 뉴스에 공개되고 화면 속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최연수 변호사의 아들 한모 씨로 이 사건으로 폭행 피해자 이모 씨는 당시 두개골이 함몰되고 뇌출혈로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 CCTV를 누가 왜 유출했든 사람들이 좋게 볼 수 없다는 거 알잖아.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이에 충무는 최변, 돌려서 말 안 할게. 연수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해요. 승구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해주면 여론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연수는 한 가지 분명히 할게. 나 아들까지 팔아서 그 자리 갈 생각 없어. 승구를 팔아 자리에 앉느니 이미 수석들 사이에선 다른 후보를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너 아무래도 괜한 걸음한 것 같다. 차라리 공수처장의 자리를 포기하려 하죠. 아들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척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피해자에 대한 유감 표명 정도라도 하면 어떨까? 강충모 민정수석님. 다음 대화는 미안하다로 시작할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연수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때 연수의 딸 승미가 승구의 기사에 달린 댓글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이런 님도 있네. 선플라워. 단순 쉴드가 아닌데? 선플라워 15? 아까 그 사람 아닌가? 맞네. 대박. 이 댓글을 단 사람의 정체는 다름 아닌 폭행 사건의 진짜 피해자 다경이었습니다. 그날이 회식 날이었는데 전화 한 번 못 받았다고. 왜 전화 안 받았어? 진짜 회식하고 바로 온 거라니까. 사실 장난하냐?
타경은 전남친 민율에게 데이트 폭행을 당하고 있었는데 내가 한 번만 더 전화 안 받으면 죽을 줄 알라고 그랬지. 때마침 지나가던 승구가 안 돼! 타경을 도와준 것이었죠. 성직한 사람이 착한 사람 때리면 안 되지? 안 되지! 타경은 여전히 민율이 두려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한승구 씨랑 변호사님 막 욕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댓글이라도 달았어요. 승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직접 방송에 나가기로 해요. 김모 씨는 연인 관계였던 이민율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하던 중 당시 주변에서 캣맘 활동을 하고 있던 한승구 씨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나타나서 구해주시지 않았다. 타경 씨. 지난 5년간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목격자를 찾는다는 제보를 보고도 모른 척했어요. 이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며 미안하다, 최현수. 승구에 대한 네 확신 믿지 못했어. 연수는 또다시 공수처장의 유력 후보로 떠오릅니다. 내일 공식적으로 최현수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할 거야. 이제 연수에게 남은 관문은 단 하나, 국회 청문회 준비, 공수처장을 리크루트. 바로 시작해야 된다. 바로 공수처장 청문회였어요. 이에 형락은 삼선 국회의원 유 의원을 만나 은밀하게 무언가를 전달하는데 바쁜데 잘하셨네요. 그건 바로 연수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국민들에게 국회의 존재감을 보여주십시오. 존재감이 문제입니까? 나라를 살리는 일인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유빈무원이죠. 나라가 궤도를 좀 벗어날 때도 있지만 실장님 같은 애국자들 덕에 또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청문회가 열리고 최현수 후보자, 연수는 국회의원들의 먹잇감이 되어 미친 듯이 물어뜯기는 중인데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권력의 시녀라니요? 시간 없어요. 예스, 오와 노로만 대답하세요. 역시나 무례한 질문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연수는 쉽게 주눅들지 않아요. 무리하다는 거예요? 이걸 그따위로 하니까 가만히 있어. 정수 가세요. 청문회장입니다. 그런데 이때 알겠습니다. 연수의 아킬레스건 김태열 아시죠? 태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90년에서 91년 좌익 용공 세력의 수괴였던 전대협 의장 김태열이가 각종 폭력 과격 시위의 주동자로 수배돼서 무려 2년 동안 공권력을 농락하며 1급 수배자 신분이던 당시 김태열 만난 적 있죠? 네, 왜 신고 안 했어요? 의뢰인 비밀 유지 의무를 지켰을 뿐입니다. 의뢰인이면 김태열이 법률 자문 변호사였단 말인가요?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은 누구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했던 게 떳떳합니까? 그러나 연수는 떳떳합니다. 결코 고개 숙이지 않고 후보자께서는 의뢰인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시군요. 대단하십니다. 이에 유 의원이 비장의 무기를 꺼내는데 탈북자 김하순 씨도 그렇겠죠? 네? 사진 좀 띄워주세요. 그건 바로 연수가 북한 간첩 북한 은하수 악단 출신 탈북 가수 김하순을 변호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후보자는 위장 탈북한 간첩 김하순이 우리 대한민국 한복판을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장본인입니다. 저 의원님, 김하순 씨는 간첩 혐의를 벗었습니다. 그랬지요. 후보자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어서 이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회심의 일격을 가하는 유 의원. 이 동영상 안에는 기획사 사장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 연수가 변호했던 탈북자 아순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남조선은 돈 많은 사람한테는 낙원이고 돈 없는 사람한테는 지옥이란 말입니다. 남한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바로 후보자가 간첩이 아니라고 풀어준 김하순입니다. 그 김하순이가 북한으로 돌아가서 저렇게 대한민국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에 연수는 한순간에 간첩에게 속은 것도 모자라 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남한의 얼굴에 똥칠한 희대의 막장 변호사가 되어버리죠. 간첩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는 입을 꾹 다물어버리고 지금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유 의원은 이게 회피한다고 될 일입니까? 간첩한테 사기당한 사람이 공수처장을 어떻게 해요? 이 기사를 몰아 연수를 책임져요? 나락행 급행열차에 태워버립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최 후보자, 방금 책임진다고 했죠? 어떻게 책임진다는 겁니까? 그러나 사실 아순에게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으니 자, 아순 씨가 1시간 후에 아순 씨 어머니하고 공항에 도착해요. 아순은 북한에 두고 온 아픈 어머니를 데리러 어쩔 수 없이 북한에 돌아갔던 거였어요. 북한에 계신 아순 씨 어머니가 위독해서 모시러 갔던 거예요. 하지만 아순이 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전까지 이를 알릴 수 없었던 연수는 청문회장에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이고, 그럼 아까 청문회장에서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그러면 싹 다 끝나버렸을 것인데. 사무장님 빨리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올 사람 다 나온 것 같은데. 아니, 이 비행기 탄다고 했는데 분명히.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순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자식이 확인을 해봤는데 김아순 씨라는 사람이 아예 타들 안 왔다는데요. 왜?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청문회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아순 씨가 안 나타나 보면 이것이. 아순이 잠수를 타며 한때 정의의 아이콘이었던 연수는 뭐랍니까? 야당에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답니다. 국가적 망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려요. 부정적인 기사만 1000건이 넘습니다. 최연수 후보가 김하순에 관해 입을 다물고 있어서 이런저런 억측이 난무하고 있어요. 여론은 후보 사퇴를 넘어 연수의 법조계 퇴출을 외치기 시작하죠. 본인은 뭐랍니까? 근데 아순 씨 안전을 위해서 이 상황 비밀로 해줘. 글쎄요. 결국 청와대는 다른 후보를 물색하려 하고 지금이라도 후보 철회하고 다른 후보를 세우시죠. 맞습니다. 지금은 최연수 후보가 공수처장이 돼도 걱정입니다. 하루만 더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지켜보다뇨. 하루를 더 어떻게 기다립니까? 충모 또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네, 하 목사님. 연수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아순 씨 찾았습니다. 네? 사실 아순은 국정원 요원들을 피해 태안으로 숨어있던 거였어요. 어디 있는데요? 이에 연수는 숨돌릴 틈 없이 태안으로 달려갑니다. 조금 더 빨리 갈 수 없어요? 그 큰일 하실 분이 불법을 사주하면서요. 법정 최고 속도로 딱 달리고 있으니까 누이나 쪼까 붙이셔요. 빨리 가고 싶은데.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기자들까지 대기시켜요. 상아야, 나 뉴스 읽다. 그러나 연수가 도착한 곳에 정작 아순은 없었고 아순 어머님. 아순 씨 어머님이세요? 근데 아순 씨는 우리 아순이 좀 찾아주시라요. 이곳에는 아순을 찾아달라며 울부짖는 아순의 어머니뿐이었죠. 우리 아순이 좀 찾아주시라요. 벗겨. 그렇습니다. 아순은 이미 국정원에 의해 납치를 당한 상태였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이는 연수가 공수처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명락의 마지막 승부수였죠. 이렇게 아순을 납치해 어디론가 떠나려는 영걸 패거리. 하지만 이때 어디선가 나타난 의문의 사내가 영걸 패거리를 공격하고 단번에 여럿의 사내를 때려눕힌 뒤 순식간에 아순을 구해냅니다. 너 뭐야, 이 새끼야? 뭐? 저거 아순양 아니야? 이렇게 무사히 탈출한 아순은 아순아. 아순 씨! 드디어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괜찮아요? 그토록 기다리던 연수와의 만남도 성사됩니다. 아순 씨 어디 다친 데 없어요? 변호사님. 그러나 이를 지켜보던 영걸은 니들이 가서 김아순이 책임지고 끌고 와. 다시 한번 아순의 납치 계획을 실행하는데 잠깐만. 무슨 일이시죠? 이들의 앞을 연수가 막아서고 잠깐만요. 당신도 어디서 나오셨어요?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아니 이보세요. 저 김하순 씨 변호사입니다. 제가 동행할게요. 어딜 데려가는 거예요? 비키라고 진짜. 왜 이래요? 당신도 어디서 나왔어요? 검찰? 아니면 국정원? 당신들 이거 불법 연행하는 건 알고 계세요? 진짜 한번 해보자 이거지. 때마침 기자들까지 몰려와요. 철수. 이에 영걸의 일행들은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김하순 씨,
국에서 방송에 나와 나만을 비방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연수는 물밀듯이 밀려드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순 씨 어머니는 현재 악성 신부전증을 앓고 계십니다. 아순 씨는 자신의 신장을 이식시키려는 계획으로 북한에 돌아갔다가 잡힌 겁니다. 그동안 억울했던 아순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김아순 씨는 북한에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순 씨의 어머니의 치료와 수술 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연수는 다시 한번 정의의 상징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순 씨! 그리고 이리 지켜보던 의문의 사내가 있었는데 그의 정체는 바로 정연이었습니다. 태연? 아니 비행기로 오는 게 아니었어? 그 나중에 얘기할게. 끊어? 지난번 연걸의 차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했던 정연은 연걸 또한 태안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국정원의 계략을 간파해 한 발 빨리 움직였던 거예요. 반면에 제대로 물먹어버린 형락은 연수와 정연을 반드시 잡아주기리라 다짐하고 다시 한번 피해 복수를 결심하는데 과연 연수는 사방에서 몰려드는 방해 공작을 피해 무사히 공수처장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충무 걔는 무슨 나이를 먹더니 이렇게 말이 많아져가지고 괜한 소리를 하고 뭐 그래. 그리고 정체를 숨긴 정연은 이를 끝까지 들키지 않고 괜한 소리 아닌 것 같아. 가족들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지. 옛날부터 당신 해코지 하려는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이었나?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2021년에 방영한 JTBC 드라마 언더커버입니다. 정체를 숨긴 채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던 언더커버 요원이 모종의 사건에 휘말리며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가족을 지키려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정연은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거슬리는 것은 모조리 담궈버리는 빌런 이명락에 맞서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리뷰 보고 재미있으셨다면 한번 정주행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